돈이 다가 아니에요. 맞벌이 하는 거니까 아파트랑. 초년생이 이제 집 사기는 더 힘들어졌잖아요. 첫 집이 되게 중요해요. 네. 첫 집을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첫 단추가 좀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확률로 접근하니까 빌라 오피스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게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투자에서 재미를 봐야 돼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말이 그렇지 1,0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거기서 재미를 봐야 내가 이거 계속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야. 아파트가 제일 무난해. 아파트도 신축 찾을까 구축 찾을까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은 이런 비아파트로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요도 불확실하다. 되게 적고 네. 개별성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은 업무적으로 만난 분인데 계속 집을 사는데 안 사다가 올해 상반기에 샀어. 다행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9호선 급행역 근처인데 구축이야. 그러니까 딱 보면 잘 샀는데 오래 가져갈 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럼 이제 그게 10억 언더였단 말이에요. 딱 가격이 괜찮았어. 그럼 걔 좀 가지고 있다가 12억 정도 되면 비과세 되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도 털고 갈아타면 딱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자본이 적으니까 막 네. 이렇게 뭐 빌라를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건데 네. 저는 자본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천이고 3천인데 뭐 이걸 안 돼.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은데 자본을 좀 모아서 첫 집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본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건데 내가 그래서 뭐 3,000만 원이 있어. 그럼 큰 돈이지. 난 차라리 중고차를 300짜리 하나 사라 그래. 갑자기? 중고차. 왜냐하면은 이게 지하철로만 다니면 못 보는 게 있어. 차로 다녀야 돼. 차를 사라. 임장을. 특히 강변 북라고 올림픽대로를 타야 돼. 이걸 타줘야 왜 강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지를 알아. 내가 이걸 뭐 내 사업을 하거나 뭐 어디 대표가 되면 시간이 생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내가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타야 되거든. 일반 올림픽대로 시내로 타야 가면 안 돼. 되거든. 지하철로만 보기엔 한계가 있나요? 당연하죠.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되나? 버스가 올림픽대로를 안 가는구나. 안 가잖아. 결국에는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 그럴 땐 다 버스나 맞아. 그 지하철을 타니까. 가는데 이제 내가 좀 이제 중견 과장 이상 여기 넘어가고 시작하면 차를 가지고 다닌다면 자차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전에 강북에 살았을 때 난 청담역에 한번 건널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아침마다 건대 지나면서. 힘들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시간을 약간 뭐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내 죽어 사는 데는 그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밑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건 차를 안 타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 초년생이 이제 집 사기는 더 힘들어졌잖아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LTV 80이었는데 70%로 줄어들었고 전입의무까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사회 초년생이 뭐 1억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몸값을 높이고 지켜보면서 저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 5억 이하짜리로 너무 오래된 거 말고 뭐 그런 걸 하나 샀다. 준신축을. 그래서 얘가 한 1, 2억 정도가 올랐다. 뭐 예를 들어서 4억인데 5억이 됐어. 한 3, 4년 걸리겠죠? 근데 그동안 내가 또 다니면서 저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모은 거랑 얘가 한 1억 정도 오른 거랑 대출이 좀 풀리면 또 1주택은 또 되잖아. 6억까지는. 그럼 내가 비과세 받고 한 2, 3억 얹으면 7, 8억짜리 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거는 뭐냐면 요즘에 대출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5억짜리 사면 6억은 될까요? 되죠. 그거 되지. 너무 있죠, 되죠. 있죠. 너무 되나요? 있죠. 그런데 그럼요. 요즘에는 그거 핵심인 것 같아. 입지도 입지인데 요즘에는 워낙 신축을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 분양권이면 더더욱 좋은데 사실 쉽진 않고 준신축 가야 돼. 금액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상품이 달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종잣돈 규모가 작으면 일단 수도권 내에서 청약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4억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시작하고 그러니까, 혼자 벌고 모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벌이 하는 거니까 아파트랑. 그리고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자본은 사실 성장해요. 근데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그릇 키우지 않으면 하나 해놓고 몸값 높이지 않으면 이 집이 1억 올랐다? 그 다음 스텝 밟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는 것도 본인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자본이 좀 적다면 그 규모에 맞는 집을 하시되 그리고 자기도 그동안 그 집이 한 4년 동안 1, 2억 오를 때 자기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 더 좋은 집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도와주면 정책이 도와주면 더 많이 점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봐야 돼요. 서울은 없으니까. 이제는 수도권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도 신축, 준신축 위주로 시작을 해라. 지금 시장에서도 시작을 해라. 맞아요. 근데 굳이 자본이 있는데 뭐 인천에 뭐 4억 5억짜리 아파트를 볼 필요는 절대 없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걸 하되 자본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은 가격대가 좀 낮은 신축 아파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축도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잔금 대출이 6억밖에 안 되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막히니까 전세입자도 현금으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축 시장도 얼어붙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기축보단 나을 거예요. 기축은 전세가 자체가 낮으니까. 맞아. 물론 제가 처음 샀던 집을 보면 내가 이거 왜 샀지? 약간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고 그런데 나는 그게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고 서울에 뭐 중심지는 아니지만 내 땅 쪼가리 하나가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나를 좀 많이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쵸. 뭐 압구정 몇 억 간다, 뭐 반포 몇 억 간다 이런 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건데. SNS가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버블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PD님도 거리에 나가면 명동 가보셨어요? 최근에? 한국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이제 금융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되게 더 국제 도시가 될 건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 도시 경쟁력이 엄청난 곳이거든요. 네. 엄청난데. 그러니까 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K 컨텐츠는 오케이인데 왜 K 부동산은 인정을 안 하냐? 정답입니다. 네. 우리 뭐 여행 가보면은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깜짝 놀래잖아요. 와, 한국이 정말 주거 환경이 좋은 거구나. 그게 약간 집이라는 게 우리 약간 특수한 재화고 그 옛날에 그 집 없는 서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되게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잖아요. 네. 우리 나이 때는 옛날에 아날로그부터 지금 최첨단 디지털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하니까 왜 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장난치지 마라.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당연히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저는 매사에 진지한데 집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거 자본주의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제 2014년에 음마 아파트가 10억 언더 정도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정확히 한 10년 정도 만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가 3분의 1더 막 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가 뭐가 문제냐면 소득이 20년 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소득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눈높이도 오르고 삶의 질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살만한 그 눈높이에 맞는 살만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좋은 아파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되게 가까운 일본 가잖아요. 일본 그 롯본기라든지 아부다비 힐 거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면은 뭐 거기서 좀 보고 느끼는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또 우리 보면은 이제 압구정이나 아니라 여의도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한 사업 시행 단계 정도의 아파트들은 뭐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다 45층, 뭐 59층 뭐 이런 식으로 짓게 돼요. 초고층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이 계속 열릴 거예요. 뭐 반포도 그렇고 그다음 반디크 이제 2027년 11월에 입주하죠. 반포, 압구정, 성수, 한남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 여의도, 목동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상단을 뚫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아마 우리가 생각한 10년 전에 음마 아파트가 10억이었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단순히 집을 통해서 내가 집테크를 한번 해볼까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날선 댓글들도 많아요. 그럼요. 여전히 대출 받아서 하라는 거냐, 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로 이제 내가 부자의 길로 가고 나의 부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도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오히려 가장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봐봐요. 20년 후에 다 끝났어. 압구정 끝났어. 여의도 끝났어. 한남이랑 다 끝나. 성수까지 끝나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는 사다리가 아예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 뭐 두세 번 갈아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엄마가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갈수록.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려 그랬는데. 내가 내가 하려 그랬는데. 아, 계약했는데 기분 좋고 소고기 먹고 싶으면 투자. 도장 찍었는데 돌아서면서 아차 싶으면 투기. 투기라는 것도 참 단어가 그래요. 맞아. 예. 나는 그걸 투기 어디서 그걸 그래, 뭐 어떻게 맞아, 구분해 없어. 그거를. 그런 게 없어. 이거는 나는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아니 내가 만약에 뭐 집 예를 들어 샀는데 올라서 팔 거를 투기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삼성전자 주식 사면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주주인데. 왜 팔아?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최소 사면 5년 이상은 들고 갑니다. 이더리움 7년, 야. 비아디 7년. 뭐 집이든 주식이든 우량한 거 좋은 집 사서 길게 보유하시는 분들 이길 방법이 없죠. 역시 장기 투자. 진짜 오를 집이 어떤 건지를 입대세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대세가 대세가. 수고하셨습니다. 세금 대출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 비싼 돈 내고 뜯어 기억 안 나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입대세 입지 헐헐헐 대출에 풀팔 세금에 제나 실수박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입대세